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3,120명을 기록하면서 주말을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보였고 위중증 환자도 9명이 늘어 총 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돼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전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대위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선대위 쇄신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3사람에 대한 선대위 합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경찰청장이 국민께 사과하고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간의 엄벌을 촉구하는 여러 개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살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의붓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장철의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소 절반 이상 크게 올라 금추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 바람에 할인 행사엔 인파가 몰리기도 하고 김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특히 수도권과 충청엔 올가을 첫 비상 저감 조치도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예정이며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 기록했습니다. 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이른바 주말 휴가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저조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전면 등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생들 전면 등교하는데 추가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2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 이후 닷새 연속 3,000명대 확진자를 이어갔는데 토요일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주말에는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말 휴가도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517명으로 최다인 522명에 근접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1.5%로 치솟았는데 병상 대기 중인 환자가 804명에 달해 병상 부족도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학병원들에서 환자가 가득 차 있고요. 그전에는 에크모도 달고 폐이식도 하고 있던 그런 고급 진료들이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된 12살부터 17살의 접종률은 12.8%에 그치고 있고 학생 확진자만 하루 평균 300명 넘게 나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감소 요인이 없는 향후 3주를 중대 고비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일찌감치 코로나 빗장을 푼 지역이 유럽이죠.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의 코로나 재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 조치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5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속속 봉쇄 조치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나섰지만 자유를 외치는 시민의 저항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쏟아져 나온 시위대가 차량에 불을 붙이며 거리를 점령하자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시위대를 겨눕니다. 이날 경찰에 체포된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이어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시위.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지난 9월 방역 조치를 완화한 네덜란드는 코로나 재확산세에 다시 봉쇄 조치에 나섰습니다. This policy makes a lot of conflicts between the people. That's vaccinated and non-vaccinated. They have to make friendship again. 다른 유럽 국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체 인구의 47%가 접종을 완료한 크로아티아에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백신 의무화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 외출 금지 조치에 이어 내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한 오스트리아. 자유를 외치며 나온 시위대가 경찰 추산 3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를 보면 지난달 말 확진자가 5,600명이었던 오스트리아는 최근 15,000명. 네덜란드 역시 8,100명 수준이었던 신규 확진이 2만 3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의 긴급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5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유럽 시민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대선 전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매주 타는 버스, 메타버스 타고 충청 지역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43억 원 선거자금 의혹에 대해 단 1원도 받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첩한 대응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며 선대위 개편과 별동대 조직 예고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평도 포격 11주기를 앞두고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전사자 묘역에 참배한 이 후보는 북한의 일방적 도발은 용인하지 않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대위 개편에 대한 질문에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공을 당으로 돌리면서도 실무진 중심의 별동대 조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신속하게 반영하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이 가능하도록 좀 민첩하고 또 가볍고 기민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충북 보은에서는 초등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만나 기본소득을 주제로 대화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전통시장을 찾은 이 후보는 역대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에 대장동 자금 43억 원이 쓰였다는 보도에 대해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집단을 본 일이 없어요. 훔친 물건 나눠 가져놓고는 그거 못하게 막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보니 이런 적반하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충북 괴산에서 귀농한 청년 농부들을 만난 이 후보는 당근 캐기 체험도 하고 농업 종사자의 고충도 들으며 2박 3일간의 충청 지역 메타버스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큰 줄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소위 삼김이 선대위 합류를 확정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국민통합위원장이 아닌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가 진통 끝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른바 삼김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김병준 교수에 이어 김한길 전 대표를 만난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로 다 가까우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든지 소통도 하고 또 이 선배로서 또 이렇게 잘 보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대위 별도 조직인 새시대 준비위원회 장을 맡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원을 향해 두려움 없이 몽골 기병처럼 진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한 거는 우리 김한길 전 대표께서 정하셨고 좀 더 중도적이고 좀 합리적 진보를 포용할 수 있는 분으로서는 제가 우리 이분이 적임자가 아닌가 해서. 관심을 모았던 비서실장이나 총괄상황실장은 발표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장제원 의원과 전희경 서초구 당협위원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를 찾아 예배를 받습니다. 순복음교회 예배에 이은 두 번째 예배로 과거 손바닥 왕자 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와 관련해 원외 인사 영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며 최종 인선은 이번 주 후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지한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는 코리안 시리즈에 이어서 충청 지역 방문도 함께하면서 밀착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초 배우자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자연스럽게 공개 활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오늘의 대선 전국 이슈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충청권 민심 탐방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곁엔 부인 김혜경 씨가 온종일 함께했습니다. 충북의 사위 말고 충북의 딸 왔습니다. 딸. 이재명! 연평도 포격전사자 묘역에선 눈물을 훔치고 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선 남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예쁜 하고. 지난 18일에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국 시리즈 4차전 경기를 동반 관람하는 등 연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관계자들의 배우자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배우자 포럼을 다음 달 초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그 배우자분들도 뭐 정권 교체에 이바지하겠다든지 그리고 당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시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당 안팎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도 자연스럽게 합류하면서 공개 활동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는 윤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공개석상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원장 줄사태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전원 소집해서 긴급 의총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런 당내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국회 출입하는 김문영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중진 의원들이 지금 줄사태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이광재 의원과 김영주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사퇴를 선언하고 당 선대위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긴급 의총을 열고 2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전체 의원들이 백의종군하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 선대위 구성의 새로운 재구조화,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재명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이제 위임하겠다 모든 권한을 이렇게 돼 있는데 선대위 쇄신 놓고 급하게 이제 의총까지 소집해서 논의한 건 아무래도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체 상태를 보이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이후에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선 이후 오히려 지지율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31%에서 한 달 만에 11%포인트가 뛰어 42%가 된 반면 이 후보는 34%에서 31%로 내려가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조정기에 접어들 시점임에도 열세를 보이면서 11%포인트나 격차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 역시 커져서 국민의힘이 36%에서 39%로 오른 반면에 민주당은 34%에서 29%로 크게 벌어졌고요. 이렇다 보니 민주당이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다, 후보 개인기로 뛰고 있다, 또 민주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의총에서 이제 쇄신론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거는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후보에게 정권을 주겠다라는 말 외에는 나온 것이 없는데요. 크게 두 가지, 그래도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나 선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앞서 당정 논란을 일으켰던 재난지원금을 철회했고 대장동에 대해서도 사과가 먼저였어야 한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 메시지 전환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래서 저의 주장 때문에 선별적인 또는 제외된 업종에 대한
또는 추가의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 주장을 접고 신속하고 또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동안 당 안팎에서 예상돼 온 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선대위 인사권의 전권이 부여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과거 2017년 광흥창 팀과는 또 다른 핵심 실무라인 위주로 현안을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의미의 이른바 별동대를 꾸리는 게 유력합니다. 네. 수식어야 확정된 건 아니고 별동대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새로 꾸려질 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얼굴도 청년과 여성 그리고 중도 진영을 대표한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캠프 내부에서는 영입 작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이해찬 전 대표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등판론도 나오고 있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두 사람 모두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당장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는 중진의 지방 전면 배치 등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좀 보자고요. 오늘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이 나왔는데 진통은 있었지만 뭐 크게 잡음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등설이 계속됐지만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선대위에 합류시키고 삼김 체제를 완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김병준 두 사람 모두가 워낙 조직 장악력이 강한 만큼 의견 조율이 쉽게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도 경선 과정에서 윤 후보와 함께했던 의원들인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탐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따라올 수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모르고. 또 경선 과정에서 청년층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선대위에 참여를 거절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합류가 아직인데요. 특히 이번 인선에 대해서 홍 의원은 잡탕밥이라며 평가 절하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여야 쪽 얘기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7시 10분부터 국민과 이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론이 좀 어떻게 반전될까요? 네, 조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방역이 주제이지만 내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이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질의가 집중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이뤄질 것 같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가 연일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 주력해달라. 혈세 19조 원 대선 자금에 쓰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도 주목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민영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내일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불러서 추가로 조사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특검은 국민의힘이, 고발사주 특검은 민주당이 맡아서 특검법을 제정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바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실무를 담당한 정민용 변호사 등도 불러 배임 액수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배임 등 기존 혐의로 재판에 우선 넘긴 뒤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향후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임의 윗선과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주임 부장검사까지 경질되며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연일 특검 도입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쌍특검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특검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특검은 민주당이 맡아 특검법을 제정하면 된다며 연말 안에 수사가 착수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양당이 떳떳하다면 반드시 이 제안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제안을 거부하는 정당이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후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공소장에 어떠한 혐의를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현장에 출동을 하고도 층간소음 칼부림을 막지 못해서 부실대처 논란을 부른 경찰이 뒤늦게 부산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경찰서장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를 하고 또 이미 직위를 해제한 출동경찰관 2명에 이어서 서장까지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4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내려와 3층 살던 여성을 찌르고 난동을 부리는데도 옆에 있던 여경은 자리를 떴습니다. 1층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비운 사이 남성을 제압한 사람은 흉기에 찔린 여성의 남편이었고 자신과 그 딸도 크게 다쳤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찰은 사건 며칠 만에 해당 경찰관 2명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경찰관이 2명이나 출동하고도 칼부림을 못 막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담당 경찰서장까지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피해 가족에 이어 시민들이 해당 경찰 파면 등을 촉구하는 여러 개의 청원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은 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발된 담당 경찰서장을 전격 직위 해제시켰습니다. 뇌수술까지 받은 피해 여성은 사건 일주일이 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제발 멈추자던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반복됐습니다. 이제 3살인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지게 한 의붓 엄마가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멍과 찰과상이 다수 발견됐고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던 아이 끝내 숨졌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119 대원이 구급차에서 내리더니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잇따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3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과 경찰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국가과학수사분들이 뭐 이상한 포대 같은 그 흰색깔 천 같은 걸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제 치수도 재고 하시는데 거기 약간 빨간색 물체가 저는 보였거든요. 아이는 자택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에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으로 30대 의붓 어머니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몸에선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기타 아동보호 담당 기관에 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리고 석 달 전 경기도 수원에서 4살 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아빠가 있습니다. 당시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이 비정한 아빠에게 징역 13년 선고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이곳에 사는 4살 배기 여자아이가 집안에서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갔다가 오는데 소방차가 밑에 서 있고 경찰차가 2-3대 정도 와 있었고요. 딸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20대 아빠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남성은 3년 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4천여만 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로 다니던 회사에서도 무급 휴가가 늘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3년에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딸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아이가 입은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홀로 자녀를 키우다 생활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의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인 가운데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살피고 또 비상시에 긴급 이송하는 게 핵심이죠. 저희가 재택 치료 현장을 둘러봤더니 야간에 약을 처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개선할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 상황실. 무증상 경증 환자가 열흘간 받게 되는 재택 치료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루 2차례 환자의 상태를 전화로 확인합니다. 체온은 몇 도이실까요? 지금 타이레놀 하나 복용하시고 재택 치료 키트에 들어있는 측정기로 산소 포화도도 확인합니다. 이 숫자를 모니터링하는 간호사한테 읽어줍니다. 94%면 중증돼가지고 그건 병원 입원 대상이에요. 24시간 비대면 문진이 가능하고 중증일 경우 30분 이내에 전담 구급차가 출동하도록 이송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야간 약 처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외래 처방전만 발급되게 되다 보니까 야간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는 한 주 만에 60% 늘어난 5천여 명. 재택치료 확대에 맞춰 상급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역할을 나누어 재택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온통 뿌연 하늘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그 이상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사라지겠지만 추위가 찾아옵니다. 이번 주 초반에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만큼 기상 예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실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온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2달 전 맑은 날에 촬영한 화면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보였던 강 건너 건물은 형체만 흐릿하고 바로 앞 잠실 종합운동장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사흘째 내려지면서 주말마다 붐볐던 한강공원은 이렇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 탁 트인 전경은 실종됐습니다. 생각보다도 좀 먼지가 많은 것 같고 사람들이 없네요, 별로. 그래서 사람들도 바람 쐬러 오려고 그래도 좀 못 나오고 다들 집에 계시는 것 같아요. 환경부는 오늘 수도권과 충남북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내리고 올가을 첫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상 소설인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배추가 너무 비쌉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대요? 한 55% 넘게 올랐거든요. 한 포기에 최저가로 2,790원입니다. 뭐 배추를 금치라고 부를 만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트에서 할인 행사가 열리면요, 구름 인파로 붐비고요, 또 바로 매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치도 이름을 이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볼까요? 금치로 바꿔요. 맞는 말씀이네요. 송기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장철이 찾아왔지만 배추값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약 3.7% 감소했고 가을 장마 뒤에 찾아온 냉해 탓에 잎사귀가 썩는 무름병까지 번졌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배추값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평균 최저 가격이 55% 넘게 오른 한 포기당 2,7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땐 가격이 다소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할인 행사가 열린 마트에 시민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배추가 워낙 금값이다 보니까 오전부터 마트엔 김장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한 25%에서 30%는 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러다 보니 김장 대신 일명 김장 키트를 구매해 김치를 만들거나 작은 용량의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가구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인 정부는 상황이 악화하면 미리 비축한 배추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김포의 한 육군 부대에서 수색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간부가 폭발물을 밟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폭발물이 유실 지뢰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울 하늘을 뒤덮으며 휴일인 오늘도 시야가 답답하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잿빛 하늘 드러나 호흡기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요. 다행히 오늘 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서부 지역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이 사이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곳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며 최대 3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고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 6도로 한 자릿수에 그치며 무척이나 춥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 동해안을 따라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낮 기온이 오늘보다 7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들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오늘 밤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해상에서 또다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5도, 한낮에는 8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올가을 가장 추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날이 많겠는데요. 추위에 대비해서 두터운 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이 24절기 중에 20번째인 소설입니다. 소설 추위는 빛내서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또 아직 본격 추위는 아닌데 이맘때면 첫눈이 오고 얼음 얼고 그런다고. 내일부터 추워진다니까 빚을 내긴 된 거네요. 예. 지금 나오는 음악처럼 겨울에 첫 발자국이 있어요. 네. 미세먼지도 좀 사라진다고 그러죠?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춥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